2014년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47억 원. 그 판결이 알려지던 날, 한 시민이 편지를 썼습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배춘환 씨였습니다. 47,000원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노란 월급 봉투에 그 돈을 담아 언론사로 보냈습니다. 이 소박한 행동 하나가 시민연대의 불씨가 됐습니다. 47,000명이 동참했습니다. 15억 가까운 돈이 모였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겨서. 이 파업의 시작은 2009년이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전체 인력의 36%인 2,636명을 정리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76일간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파업은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5년 후 법원은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던 해고 노동자 중 3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긴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배상 공포로 파업권이 무너진 현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가 법이 됐습니다.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자동 폐기, 대통령 거부권까지 1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2일 마침내 시행됐습니다. 이름은 노란봉투. 그렇다면 이 법이 정확히 무엇을 바꿨을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72년 만에 바뀐 정의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고용한 회사만 사용자였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원청까지 사용자가 됩니다. 택배기사가 하청 소속이어도 원청이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파업할 수 있는 이유가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문제만 파업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까지 파업 대상이 됩니다. 회사 경영 결정 자체에 노조가 파업으로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파업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줄었습니다. 쌍용차처럼 47억 원짜리 손해배상이 개인에게 청구되는 구조가 제한됩니다. 불법 파업이 아닌 이상 개인의 억대 손해배상을 맞는 상황이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노동자의 협상력은 넓어지고 기업의 대응 수단은 줄어들었습니다. 한쪽 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양쪽 논리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찬성층 논리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약 38%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하청, 용역, 특수고용 형태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원천 지원과 하청 지원의 급여는 크게 다릅니다. 문제가 생겨도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과는 협상 자체가 안 됐습니다. 손해배상 공고 때문에 파업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은 오래됐습니다. 쌍용창 사례처럼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이 압류되는 현실. 이 법은 그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입니다. 반대측 논리입니다.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합니다. 원청이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와 동시에 교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영 판단 자체가 노사 분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이 있습니다. 법 시행 전부터 500대 기업 소속 근로자가 8.2% 급감했습니다. 기업들이 미리 하청 계약을 줄이고 고용 형태를 바꾼 겁니다.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이 오히려 하청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법은 노동권을 넓히는 대신 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함께 키웁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먼저 떠안느냐. 이 법이 지금 더 뜨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번째 대형 파업 시험대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평택에서 삼성전자 노조 37,0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5월 21일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서는 주주들이 맞벌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 37,000여 명, 주주 20명. 숫자는 달랐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오늘도 무게 있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세계 1등 반도체 기업으로 만든 진대재 전 사장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이테크 회사가 파업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반도체 호황은 AI라는 시대적 흐름 덕분이다. 번 돈은 재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남겼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반드시 꺾인다. 지금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삼성 노조의 파업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런데 삼성을 만든 사람은 지금 파업보다 미래 투자가 먼저라고 합니다. 법과 현실이 충돌하는 장면이 지금 탕택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노사 싸움이 왜 내일이 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늘립니다. 첫째, 스마트폰과 가전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생산이 줄어듭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가전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다음에 살 스마트폰 가격이 오릅니다. 둘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약 9%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면 국민연금이 흔들립니다. 매달 내는 국민연금, 그 돈이 삼성전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셋째, 협력사 1754곳입니다. 삼성전자가 멈추면 협력사가 먼저 타격받습니다. 이 협력사 직원들은 이번 교섭 테이블에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인데 정작 이번 삼성 파업의 피해는 더 작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먼저 갑니다. 법의 의도와 실제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5월 21일 전에 삼성이 노조 요구를 일부 수용합니다. 파업은 없어지고 주가는 안정됩니다. 단 이 합의가 다른 대기업 노조의 기준이제입니다. 현대차, LG, SK 노조가 삼성 합의안을 기준으로 요구합니다.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대기업 노사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합의 없이 5월 21일에 파업이 시작됩니다. 반도체 생산 차질, 주가 하락, 협력사 타격. 골드만삭스 코스피 8천 시나리오가 흔들립니다. 파업도 합의가 아닌 불확실성이 계속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회피합니다. 코스피 상승 모멘텀이 꺾입니다. 2014년 한 시민인 노란봉투에 4만 7천원을 담았습니다. 그 돈이 모여 법이 됐습니다. 2026년 그 법의 첫 번째 시험대가 삼성전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틀린 법도 맞는 법도 아닙니다. 누구의 비용을 누가 먼저 떠안느냐의 선택입니다. 하청 노동자냐, 원청 기업이냐, 협력사냐, 소비자냐, 아니면 국민연금 넣는 나냐. 오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숨통을 트는 법입니까? 아니면 한국 산업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법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